앞으로 5년 안에 AGI 시대가 온다. AI는 인간을 어디까지 대체할까? 김대식 교수의 충격적인 경고와 창작자의 미래. 여러분은 지금 다가오는 미래를 제대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AI가 그림을 그린다. AI가 글을 쓴다.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대식 교수가 던진 아주 섬뜩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AI의 폭발적인 진화 속도, 다가오는 기술 봉건주의 사회, 그리고 영상 창작자들이 살아남는 방법까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생성형 AI는 끝났다. 이제는 행동하는 AI의 시대. 불과 3년 전 우리는 챗GPT의 등장만으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처럼 글을 쓰고 대화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까지 만드는 AI. 하지만 김대식 교수는 말합니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2026년 현재 AI는 단순히 답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스스로 인터넷을 열고 메뉴를 클릭하고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업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이른바 에이전틱 AI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다음 단계입니다. 앞으로 AI는 로봇과 결합해 현실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장을 움직이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배달을 하고 수술을 하고 노인을 돌보게 됩니다. 김대식 교수는 이것을 피지컬 AI의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즉, AI가 이제 화면 속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빨리 대체되고 있는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AI의 발전 속도입니다. 초기의 챗GPT는 인간의 30초 정도 대화 능력을 대신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코딩, 기획, 번역, 문서 작성, 영상 아이디어 구성까지 인간이 몇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AI는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올해 말이면 AI가 인간의 일주일치 업무를 대신하고 2028년에는 몇 달 분량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등장하게 될 존재, 바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처럼 범용적으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안에 AGI가 등장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기술 봉건주의 미래 사회는 중세로 돌아갈까? 김대식 교수는 매우 섬뜩한 경고도 함께 던집니다. AI가 사무직의 절반 이상을 대체하게 되면 사회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기술 봉건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소수의 영주가 땅을 소유했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의존해 살아갔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AI와 데이터를 가진 소수의 거대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기본소득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AI가 모든 노동을 대신한다. 듣기에는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김대식 교수는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지적합니다. 만약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극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1인 1표라는 원칙은 경제 권력이 극단적으로 집중된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도 세계의 데이터와 AI 기술은 극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4.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정체성.
그렇다면 인간은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김대식 교수는 인간의 정체성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지혜를 만드는 존재, 실행하는 존재,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 놀이하는 존재, 관찰하는 존재.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미 지혜와 실행의 영역은 기계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AI는 인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더 빠르게 계산하며 더 효율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호모 나렌스,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놀고 의미를 찾고 감정을 느끼며 경험을 공유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영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만약 초지능 AI, 즉 ASI가 등장하면 인간과 AI의 관계는 개미와 인간의 관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인간 문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거대한 존재를 바라볼 뿐입니다. 미래의 인간 역시 AI가 움직이는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관찰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그렇다면 영상 창작자는 끝난 걸까?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대식 교수는 오히려 지금이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기 위해 수백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거대한 세트장, 수천 명의 스태프, 엄청난 장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 영상 툴 하나만 있어도 개인이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 시대극도 가능하고 우주 영화도 가능하고 전쟁 장면도 가능합니다. 즉, 돈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장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로 스토리입니다. 6. 사진기의 등장과 인상파의 교훈. 김대식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듭니다. 19세기 말 사진기가 등장했을 때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이 훨씬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인상파입니다. 화가들은 더 이상 현실을 똑같이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의 감정, 빛의 느낌, 순간의 인상, 내면의 떨림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예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AI와 기술 경쟁을 하는 순간 인간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것, 인간만이 경험하는 상실과 외로움, 사랑과 후회, 삶의 의미를 표현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예술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7. 이제는 바이브 코딩을 배워야 한다. 김대식 교수는 창작자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도 합니다. 앞으로는 말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앱 만들어줘. 이런 효과 넣어줘. 이런 디자인으로 영상 툴 구성해줘. 그러면 AI가 코딩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수행합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 시대입니다. 즉, 창작자도 이제는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만든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AI와 대화하며 자신만의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당장 시작하라. 자전거를 배우듯 직접 부딪혀보라는 것입니다. 완벽히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일단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AI를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외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AI를 무시하는 선택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창작자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어쩌면 앞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다움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